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즐거운 연휴 끝에 머리 아픈 세금 얘기를 하면 끝까지 집중을 그래도 해주셔야 되겠죠. 명절 때 부모님을 뵙고 오셨던 것처럼 아들과 이제 부모님 세대가 그 동거복량으로 합가를 했을 경우에 지금은 10년 동안 동거복량 합가로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처럼 비과세 적용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합가를 했고 언제 집을 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거복량이 되는 걸로 아닌 거를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내용들이 있어서 한 번쯤은 짚어두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실제로 한번 관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머니가 2002년 4월에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2002년 4월에 집을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아들이 2019년 4월에 이제 분양권을 사가지고 21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 전에 2016년도에 동거복량 합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합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분양권을 먼저 사서 얘가 완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을 하나를 또 지었네요. 분양권이 완공되고 난 요 이후에 집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한 상태에서 이제 1년이 그 지난 후에 요 분양권이 완공되었던 요 집을 비과세 이객권이 하고 이제 양도를 한 거죠. 왜냐? 부모님을 동거복량의 목적으로 합가를 했고, 동거복량을 위한 합가인 경우에는 10년 동안은 각각의 집을 가진 걸로만 본다라고 하던 게 얼핏 들은 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 이렇게 해서 분양권으로 완공된 집 하나, 그리고 새로 지은 집 하나, 그리고 분양권이 완공된 그 집을 새로 집 지은 그 날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 객권이 하고 처분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또 살짝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내용을 짚어보면 우리가 맞네 안 맞네 하면서 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그 내용을 글로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2002년 4월에 어머니의 A주택 취득, 2016년 11월에 어머니와 아들이 동거복량을 위한 합가. 이건 물론 소득령 155조 4항 동거복량 합가 그 요건에 이제 맞도록 동거복량을 위한 합가를 한 거예요. 어머니 1주택 상태에서 살림을 합했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19년 4월에 아들이 B주택 분양권을 샀다가 19년도 4월이면 이게 2021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갔을 테고, 맞죠? 21년 11월에 비분양권이 완공이 됐으니 요때 아들은 1주택을 보유를 한 게 됩니다. 21년 11월에. 그리고 나서 23년 10월에 C주택을 지었어요. B아파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주택이 하나 있고, 요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어머니가 1주택이 있고 모 1주택, 그리고 아들은 아까 B가 완공된 B아파트, 그리고 플러스 C주택 요 있는 상태에서 아들의 B아파트를 양도, 요렇게 한 게 여기까지의 정리입니다. 요렇게 했을 때 질의 내용 1주택 부모 세대, 어머니가 A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자녀 세대가 동거복량 합가부터 하고 한 게 중요합니다. 동거복량 합가가 어머니 1주택일 때 아들이 집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합가를 하고 난 이후에 아직 10년은 지나지 않았겠죠. 10년 안에 아들이 이제 2주택 B, C를 취득을 했고, 그러면 A, B, C가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아직 10년은 안 지났지만 그 상태에서 아들이 샀던 B주택을 아들은 B와 C만 가지고 있으니 동거복량 합가가 적용이 되면 어머니의 A는 빼놔놓고 생각을 해도 되니 B가 그러면 종전주택이 될 것이고, C를 산 그 날로부터 3년 안에 B를 처분하면 비과세가 된다 생각하고 처분하고 동거복량 합가 비과세가 적용됩니까? 라고 물어놓은 거예요. 결론은요? 우리 생각에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착한 아들인데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생각하고 이제 집을 딱 팔았다. 이렇게 되면 회신이 어떻게 와 있냐. 귀 서면지리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복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여기서 키워드는요, 세대를 합친 후, 먼저 합쳤습니다. 합친 후에 2주택, 어머니는 A고 아들은 B와 C를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집이 있습니다. A, B, C 다 있는 상태에서 B를, 이건 어머니 거고 B는 아들 거, 아들 거를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4항 동거복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가 됩니까? 라는 게 요 질문입니다. 근데 답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놨죠. 세금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동거복양 합가는 이미 집을 각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머니가 A 가지고 있고 아들이 B, C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제 동거복양 합가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10년 동안 각각 따로 봐준다 했으니까 그럴 때는 B가 비과세가 됐겠죠. 요거는 순서가 조금 틀어짐으로 해서 그냥 왕창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인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아두시면 편안하게 또 동거복양 합가인지 아닌지를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고 여기 보시면 부모님은 두 분 중에 한 분만, 어느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동거복양 합가를 다 적용을 해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명절 쉬고 난 뒤에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우리가 워밍업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 해놔놓으면 또 머리에서 다 빠져나가겠죠. 오늘은 간단한 걸 해봤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합할 때 집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합가를 하면 그걸 이렇게 따져볼 수 있지만 동거복양 합가를 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집은 동거복양 합가 적용되나 안 되나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이후에 사가지고는 어머니 거, 그 다음에 아들 거, 집 다 합해가지고 세금 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어느새 또 하루가 다 저물어 갑니다. 내일 또 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올린 지가 열흘이나 됐네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